이번 시간에는 가속도 법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가속도 법칙은 뭐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이번 파트부터는 쭉 좀 진도를 빠르게 빼도록 할게요. 자, 가속도 법칙 우리 앞쪽에 가속도 정의 배우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자, 가속도 법칙 하기 전에 우리가 뭘 배웠다고요? 가속도 정의 배웠죠? 그래서 가속도 정의에 의하면 가속도는 뭐분의 뭐다? 델타 t분의 델타 v다. 이게 무슨 뜻이다? 1초당 무슨 변화량? 속도 변화량.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속도 정의라고 한다. 그래서 1초당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 정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에 의하면 오늘 배우는 거죠. 가속도 법칙은 요 내용으로 계속 얘네들을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n분의 f. 그래서 내가 질량이 작을 때 가속도가 크고, 힘이 클 때 가속도가 크다. 그래서 힘하고는 비례관계, 그 다음에 질량하고는, 물체 질량하고는 반비례 관계인데, 여기서 벡터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항상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내가 가속도가 벡터 값이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벡터, 그 다음에 힘도 벡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변화가 있으면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힘도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속력하고 속도, 요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V라고 표시를 하는데,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뭐만 가지고 있다? 빠르기만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그 다음에 속도는 V에다가 뭘 가지고 있어? 벡터를 포함하는, 그지? 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운동 방향과 함께 뭘 나타내는 값이다? 빠르기를 나타내는 값이다. 그래서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속도입니다. 속도. 그 다음에 이거를 운동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 상태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 운동 방향과 빠르기 두 가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이렇게 두 가지로 차이가 난대요. 근데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좀 모르겠으니 설명을 하자면, 내가 A하고 B가 요 두 타점 사이에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S, A, B라고 합시다. 이거는 뭐예요? 이동거리예요. 그런데 변이는 뭐냐면 A에서 B까지의 무슨 거리? 직선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이를 S, A, B로 표시를 하면 요게 바로 변위예요. 변위는 말 속에 뜻이 있어요. 뭐가 되느냐? 위치 변화량인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는요, 항상 변이보다 크거나 어떻다? 같아요. 같을 때가 언제가 같으냐면, 이렇게 같을 때가 언제냐면, 직선에서 이동할 때. 직선에서 운동을 했을 경우에만 같고요. 내가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이게 돼서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이 됐을 때는 항상 이동 거리는 변이보다 어떨 수밖에 없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력하고 속도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속력은 빠르기만 나타나지만 속도는 뭘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변이에는 만약에 변이가 뭐 이렇게 돼서 7m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방향까지 표시를 해서 사방리를 표시한다면 내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무슨 방향이에요, 여기가? 북동쪽이죠. 그래서 북동쪽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변이를 방향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처럼 속도도 뭘 가지고 있다? 운동 방향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있는 값들은 항상 뭘 가지고 있다? 내가 정의한 방향과 정의한 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변이 자체도 우리가 뭘 가지고 있냐면 내가 정의한 방향과 정의한 반대 방향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력하고 속도의 단위 좀 보도록 할게요. 방금 다 한 거예요. 자, 속력은 뭐라고요? V. 걸린 시간 t분의 이동거리 s. 속도는 v의 벡터죠. 걸린 시간분의 변이, 벡터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단위는 똑같아요. 이동거리가 단위가 뭐예요? 미터죠.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세크, 그래서 미터 퍼 세크가 단위고 변이도 마찬가지로 미터 퍼 세크가 동일하게 단위가 됩니다. 자, 그럼 가속도에 대해서 봅시다. 가속도. 자,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의에 의하면 델타 t분의 뭐라고요? 델타 v, 속도 변화량이에요. 가속도가 벡터라서 당연히 뭘 가지고 있고요?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조차도 벡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뭘 뺀다? 처음 속도를 빼는데 나중 속도를 그냥 V, 처음 속도를 V0로 써도 되고요. 나중 속도를 V1으로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이니까 이제 T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델타 T로 써도 돼요. 자,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으로 나타내는 게 가속도라고 했는데 단위 시간이 뭐다? 1초당입니다. 1초. 1초를 기준으로 한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속도 크기라고 한다. 그래서 가속도는 A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를 쓸 때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속도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 얘들아? 미터 퍼 세크잖아. 근데 그거를 뭘로 한 번 더 나눠? 세크로 한 번 더 나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 단위가 되겠죠. 자, 그럼 가속도 방향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나는 가속도 방향 세우려면 식을 하나 써놓고 표시를 할게요. 자, A는 뭐라고 그랬더라, 아까?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그랬잖아. 이게 가속도 정의고. 그 다음에 가속도 법칙에 의하면 뭐분의 뭐야? M분의 F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속도도 벡터, 속도도 벡터, 힘도 벡터란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여기서 가속도 방향은 누구 방향이랑 같아? 속도 변화량의 방향과 같아. 델타 V. 지금 여기서 식에서 나온 거 아니야? 가속도 방향은 누구 변화량? 속도 변화량 방향과 같다. 그래서 가속도 방향. 이거는 누구랑 같다? 델타 V의 뭐와 같다? 방향과 같다. 그런데 이 F가 무슨 방향이야? 힘의 방향인데 이거 무슨 힘? 알자 힘입니다. 결국에는 얘가 누구랑도 같으냐? 알자 힘의 방향하고도 같아. 그래서 가속도 방향은 내가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 가방은 R방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방향은 속도 변화량 방향이면서 동시에 누구 방향이다? 알자 힘의 방향이다. 어디에서 나온 거다? 식에서 나온 거다, 여러분. 그래서 식에서 나온 걸 가지고 여러분, 이거 나 못 외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풀 때 항상 식을 좀 이렇게 물리는 써놓는 게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선생님 뒤에 문제 풀다 보니까 여러분 이번 파트가 아주 옛날 문제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냥 계산식만 신나게 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들 체화가 안 돼서 내 거가 안 되면 식을 백날 외워도 문제를 못 푸니까 여러 번 문제풀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한 애들이 조금 유리하게 되니까 방학 동안에 좀 많이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속도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 방향이 같을 때, 두 번째는 속도와 가속도 방향이 반대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냈어. 그러면 지금 플러스 A, 오른쪽으로 가는 건 나는 플러스로 정할 건데 오른쪽으로 가는 게 무슨 방향이야? 가속도 방향이잖아. 그럼 가속도 방향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알자 힘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가속도 방향은 알자 힘의 방향이야. 그래서 알자 힘의 방향인데, 그러면 여기서 속도 방향이 어디냐? 플러스 V로. 얘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이게 누구 방향? 속도 방향. 그럼 속도 방향을 내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 운동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가 되겠어?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운동하고 있는 거야. 운동하는 물체한테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준 거야.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됐더니 속도가 어떻게 됐니, 밑에? 플러스 V, 플러스 2V, 플러스 3V.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준 거야.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애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준 거야. 그랬더니 점점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 빠르기가 빨라지고 있지. 그치? 그래서 속도 크기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속도하고 가속도 방향이 같으면 속도 크기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됐죠? 자, 이번에는 가속도 방향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예요. 그죠? 보이죠? 이게 가속도 방향이에요. 근데 속도 방향이 어디예요? 플러스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방향으로 줬어? 아까는 무슨 방향? 운동 방향하고 알자 힘의 방향이 서로 어땠던 거야? 같았던 거야.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은 방향이 동일했는데, 이번에는 방향이 어떻게 된 상황이야? 반대인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반대가 되니까, 플러스 3V, 플러스 2V, 플러스 V 이런 식으로 돼서 계속 어떻게 됐어? 속도가 감소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운동하는 방향에 무슨 방향으로 힘을 주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크기가 감소한다.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로 하긴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문제지에서 주는 대로 푸시면 됩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속도 운동이 뭐냐?
자, 물체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다. 방금 얘기했는데 속도는 두 글자로 얘기하는 거고, 내가 네 글자로는 운동 상태. 단어로는 빠르기랑 뭐라 그랬어?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빠르게 하고 방향을 바꾸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두 개 다 바꿔야 될까? 하나만 바꿔도 될까?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하나 이상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 속도가 변한다라고 하는 건 빠르기나 방향 한 가지 이상만 변화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은 앞쪽에서 배웠어. 무슨 원운동? 등속 원운동. 그래서 이렇게 실에다가 물체를 매달아서 얘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야. 얘가 그럼 속도 방향, 여기가 원 중심 방향이 힘의 방향이지. 그래서 뭐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야, 얘는.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바뀌고 있잖아.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얘들아, 가속도 운동이야. 여러분들이 등속도 운동이랑 맨날 헷갈려해.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아닙니다. 속력이 일정하잖아. 그지? 그래서 걔는 등속도는 속력만 일정한 게 아니라 방향도 일정한데 얘는 등속 원운동일 때 원으로 돼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움직이고 있죠. 그죠? 움직이고 있으니까 방향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바꿔주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방향을 바꿔주고 있으니까 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힘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거 까먹지 마시고. 자, 그러면 기차 출발할 때랑 정지할 때 속도 변화랑 가속도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가속도 크기를 측정을 할 건데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 뭐 방금 얘기한 거 아니야? A는 델타 T분의 델타 V다. 계속 똑같은 식인 거지 뭐.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속도 크기를 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단위 시간이 몇 초 기준이다? 1초 기준이다. 까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속도 방향은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다.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반복. A의 방향은 델타 V 방향과 같고 이게 결국에는 누구 힘의 방향? 알자 힘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계속 같은 방법인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바로 적용을 해볼게. 자, 처음 속도가 플러스 40m/s인 기차가 4초 후에 플러스 60m/s가 됐어. 그러면 처음 속도가 플러스 40에서 나중 속도가 플러스 60이 되니까 속도 크기가 커졌네. 그래서 가속도 계산해라고 그랬더니 델타 t 4초죠. 그 다음에 속도 변화량은 항상 나중에서 처음 빼는 겁니다. 플러스 60에서 플러스 40 빼니까 얼마가 나와? 플러스 5m/s 제곱이 나왔죠? 나 이거 다시 쓸게요. 1초에 여러분 얼마? 플러스 5m/s씩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해지는 거야, 여러분. 가짜가 더할 가짜란 말이야. 그러면은 속도를 더하는 거야. 뭐까지 포함해서 더하는 거야? 방향까지 포함해서 더하는 거야. 그럼 봐라. 맨 처음에 0초였을 때 얼마였어? 0초였을 때 40m/s였어. 1초일 때는 얼마야? 5 더하면 되잖아. 45m/s. 그 다음에 2초였을 때는 얼마? 50m/s. 그 다음에 3초였을 때는 55m/s. 4초가 됐더니 이제 드디어 몇? 60m/s.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이야.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처음 속도가 플러스 60이었다가 나중 속도가 플러스 20으로 돼서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운동이야? 감소하고 있는 운동이지. 그럼 지금 기차가 출발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가속도를 줘? 플러스 방향으로 가속도를 준단 말이야. 맞아? 그 다음에 얘를 A1이라고 잡을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속도가 줄어들었지. 그럼 얘는 가속도를 어디로 주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주고 있는 거지. 운동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고 있잖아. 정지할 때니까.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뺐더니 가속도가 얼마 나와? 1초에 마이너스 4m/s씩 줄어드는 거지. 그치? 이만큼씩을 더 하는 거야.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처음 속도였을 때가 얼마야? 60m/s가 되면 1초가 되면 마이너스 4를 더하라고 그랬지. 그럼 얼마야? 56m/s.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면 마지막에 10초였을 때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20m/s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게 가속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까지 포함해서 더한다?
여기 있는 부호까지 포함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더하는 거예요. 가속도는 1초당 속도 변화량을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속도를 가지고 개념 확인 문제 27페이지 오른쪽 풀어보시고요. 관성 법칙 나는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좀 쉬워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관성 법칙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뉴턴 운동 법칙을, 그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좀 하긴 했는데, 정리를 한번 더 하자면, 자, 뉴턴 운동 법칙이 모두 세 가지라고 그랬지, 그지? 뉴턴의 운동 법칙. 첫 번째가 무슨 법칙? 가속도 법칙. 아, 가속이 아니라 관성 법칙. 관성 법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속도 법칙.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관성 법칙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이 관성 법칙은 결론만 그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했느냐? 요 관성 법칙은 가속도 법칙 안에 어떻게 된다?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렇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관성 법칙은 오로지 알짜 힘이 0일 때만 적용이 돼서 속력이 0인 친구는 0m/s를 어떻게 한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속력이 V인 물체는 V m/s를 유지하는 게 바로 관성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F가 0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F가 0이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뉴턴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F가 0이 아닐 때도 있는데, 이때 가속도 법칙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A는 보다 M분의 F로 표시를 해서, 알짜 힘의 크기가 크면 가속도가 크고, 질량이 작을 때 가속도가 크다. 요렇게 되는 내용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작용, 반작용 법칙을 배울 건데, 요게 오늘 가속도 법칙 배우면서 세 개까지 설명은 다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다 알아두실게요. 그럼 관성법칙 봅시다. 우리 통합학에서도 다 한 내용이라서 별 내용이 아니죠? 자, 관성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현재 무슨 상태를?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바로 관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 두 글자로 속도.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면 빠르기랑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빠르게 하고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관성이라고 한다. 그럼 빠르게 방향을 유지를 하려면 이 관성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좀 봐야 될 거잖아.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은 내용이 나왔어. 아까 설명했거든. 정지 상태인 애는 그대로 정지 상태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유지. 이게 정지를 유지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V라고 하는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애는 V라는 속도를 유지해서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거지. 됐을까요? 그래서 관성에 의한 현상 봅시다. 자, 정지 상태인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를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정지해 있으려고 하는 관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정지 관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을 뭐라고 하느냐? 운동 관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운동 관성하고 정지 관성을 좀 구분을 해놓게 학교마다 문제지에는 없어. 관성하고 작용 반작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아서 문제 풀다가 다음 중 뭐 보기가 내용이 다른 하나를 찾아라 그러면 관성이냐 아니면 작용 반작용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운동 관성하고 정지 관성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 관성인 거지, 그지? 그래서 그것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 자, 현상. 버스가 갑자기 출발한대. 그럼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봐봐. 어느 쪽으로 가속도를 받아? 출발했으니까 왼쪽으로 가속도를 받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인 나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관성력을 받지, 마이너스 A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관성력도 뭘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되느냐? 가속도의 방향에 무슨 방향이야? 이게 이제 왼쪽이 무슨 방향이야? 속도를 높였으니까. 이게 가속도 방향이었잖아. 가속도 방향에 무슨 방향으로 힘을 받느냐?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관성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다? 측정할 수 있는 힘이야. 마이너스 MA로 해서. 그래서 요 마이너스 값으로 뒤에 이제
엘리베이터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MA에 의해 실제 요 관성력이 측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마이너스가 무슨 의미냐? 반대 방향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가속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관성력도 측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어디가? 승객이 뒤로 넘어가는데 이게 승객이 가지고 있는 무슨 관성 때문이다? 정지 관성 때문인 거지. 그래서 버스는 이동하는데 승객은 관성에 의해 제자리에서 원래 상태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렇게 추를 실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나서 빠르게 잡아당길 때랑 천천히 잡아당길 때 끊어지는 걸 보고 우리가 관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가 실을 갑자기 당기게 되면 어디가 끊어져? 빠르게 당긴다고 할게. 갑자기보다는 빠르게가 난 것 같아. 그래서 빠르게 실을 잡아당기면 B 부분이 끊어져. 그런데 천천히 잡아당기면 A가 끊어집니다. 왜 차이가 나냐면 빠르게 잡아당겼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 이 추가 가지고 있는 무슨 관성? 정지 관성에 의해서 내가 잡아당기는 힘이 위쪽으로는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애가 잡아당기는 힘과 함께 이 추의 정지 관상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과 함께 뚝 끊어지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천천히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내가 잡아당기는 힘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 잡아당기는 힘 두 가지가 A에 걸쳐지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잡아당겼을 땐 두 힘이 다 닿는 A가 아래에서 내가 잡아당기는 힘만 있는 B보다는 더 큰 힘을 받을 테니까 천천히 잡아당길 때는 위에가 끊어지는 거지. 그래서 관성에 의해 추는 제자리에서 정지해 있는다. 이거 무슨 관성이다? 추의 정지 관성에 의한 아래쪽이 끊어지는 현상을 설명을 한 겁니다. 됐죠? 마지막으로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딱 걸려. 그러면 지금 다리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무슨 상태? 정지 상태인데 상체는 어떻게 되겠니? V로 계속 움직이겠지? 그래서 이 상체 부분이 무슨 관성을 갖고 있는 거야? 얘는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서 어디로 넘어져? 앞으로 넘어지겠지.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는 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관성 때문이다? 운동 관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겠죠? 그래서 발음 정지하는데 사람 몸은 운동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려 하니까 이렇게 관성이 생기는 거다. 그럼 이 관성은 언제 크냐? 까먹으시면 안 돼요. 질량만 영향을 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큽니다. 질량만 영향을 줘요. 다른 거는 영향 안 받고 누구만? 질량만 이렇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성 법칙 정리해 봅시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뭐가 0일 때? 알자 힘이 0일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없어. 알자 힘이 얼마일 때?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려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한다. 계속 정리를 했으니까 반복이라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내가 관성 법칙은 알자 힘이 0일 때 작용을 하고요. 가속도 법칙은 0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0이 아닐 때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속도 법칙 봅시다. 내가 식을 먼저 가르쳐 줬죠. 그죠? 가속도 법칙은 A는 뭐분의 뭐다? M분의 F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확인할 수 있냐면, 그네 태울 때 여러분 너무 쉬울 거야. 이렇게 해서 그네를 태울 거야.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어. 애기가 이렇게 타고 있어. 너무 길어가지고 팔이 안 닿나? 음. 그러면 이렇게 태울 때 여기 이제 질량이 M인 친구가 앉아 있는 거잖아. 양쪽에 팔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앉아 있을 때 얘의 속도 변화량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한 팔로 미는 거보다 무슨 팔로 미는 게 나? 두 팔로 미는 게 낫지. 그럼 힘을 키우는 거야. 힘을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속도가 같이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친구들이 한 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명이 타가지고 질량이 증가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속도 변화량이 작아지게 되겠지. 이거 안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근에 태울 때도 요 상황이 적용되니까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봅시다. 질량은 뭐 작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 자, 힘하고 가속도는 무슨 관계고? 비례 관계고, 질량하고 가속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인데, 여기서 벡터를 가지고 있는 즉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다? 가속도랑 힘이다. 그래서 가속도하고 알짜 힘의 관계를 먼저 알아본 겁니다. 자, 질량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나와야지. 둘 사이의 관계를 알려면 나머지 하나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m 값이 일정할 때 물체 가속도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A는 어디에 비례한다고요? F에 비례한다. 끝.
그래서 얘랑 둘은 비례관계인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를 나는 잡을게요. 시간이 t로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서 속도 변화량이 점선 하나, 점선 두 번째, 점선 세 번째. 그럼 속도가 v, 2v, 3v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내가 가속도 어떻게 구했다고요? n분의 f라면서요. 그죠? 그럼 얘는 물체 질량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n분의 f. 가속도 얼마예요? a죠. n분의 2f. 가속도 얼마예요? 2a죠. n분의 3f 가속도 얼마예요? 3a죠. 아, 그러면 지금 실제로 가속도가 한 배, 두 배, 세 배가 누구 때문에 커진 거야? 힘 때문에 커졌잖아.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 본 거야. 보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VT 그래프인데, 여러분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뜻해요? 기울기가? 델타 T분의 델타 V 아니에요? T분의 속도 변화량? 결국에는 뭐예요? 가속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X축이 지금 시간이 같았을 때 속도 변화량 V, 2V, 3V로 1대 2대 3 나온 거 보이죠?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F1 대 A, 2F1 대 2A, 3F1 대 3A. 이런 식으로 그렸더니 힘하고 가속도가 무슨 관계더라? 비례 관계다. 그래서 얘네들이 벡터 값인데 서로 비례 관계다. 요거를 알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가속도하고 이제 질량의 관계가 나왔는데 가속도하고 질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똑같이 t인 지점에 봅시다. 속도가 여기가 V라고 잡을게요. 그죠? 그럼 N분의 F. 이번에는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뭘 일정하게 만든 거야? 알자 힘의 크기가 일정한 거야.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 F가 일정한 거야. 아, F 값이 다 같아? 그럼 여기 F 다 똑같지, 뭐. F 다 똑같지. 그럼 이때 가속도 측정해 볼까? N분의 F를 가속도 A라고 잡았어. 그럼 2N분의 F는 얼마야? 2분의 1 A 아니야? 3n분의 f는 얼마? 3분의 1 a잖아. 그래서 가속도가 실제로 줄어들었는지 볼게. 여기서 똑같이 t 부분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v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 2분의 1 v. 굳이 표시해 볼게요. 여기 얼마? 2분의 1 v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3분의 1 v잖아. 아, 그러면 가속도가 a, 2분의 1a, 3분의 1a, t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맞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오른쪽이에요. 질량하고 가속도에 관한 그래프를 나타냈더니 질량이 m일 때 가속도 a, 그 다음에 2m일 때는 절반 줄었고 3m일 때는 3분의 1로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질량하고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얘가 벡터인데 질량은 벡터가 아니죠. 그래서 n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식 다 아는데 수학 잘 못하는 친구들이 그래프를 외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프는 암기가 아닙니다. 질량하고 지금 여기서 가속도는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반비례 관계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역수니까? 반비례 관계인데 그럼 질량분의 1하고는 무슨 관계냐는 거야. 이게 m이고 a니까 반비례 관계지. 그지? 요거 실수하겠다. m을 여기다 쓸게. 가속도 a하고 m,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뭐라고? 반비례 관계라고. 그러면 요거를 표시를 n분의 1하고 가속도는 무슨 관계냐? 얘는 비례야, 얘들아. n분의 1의 비례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n분의 1에 비례하기 때문에 자, n분의 1이었을 때 3n분의 1, 2n분의 1, n분의 1. 점점 갈수록 m이 어떻게 되니까? 커지니까 가속도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지고 있지?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다? a는 n분의 1에는 비례다. 됐죠? 그래서 이것만 좀 조심할게요. 자, 그럼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요런 표가 나오는데, 도표 나오거나 아니면 수치 나오면은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몰라서, 실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하고 질량, 가속도 사이의 관계 알아보는 실험. 자, 다음은 책상 위에 역학수레를 올려놓고 역학수레에다가 힘을 주어서 시간에 따른 속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고요. 여기는 힘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시간에 따른 속도라고 했으니까 초반에 0m/s였던 거고요. 이렇게 돼서 지금 속도가 점점점 증가해서 일정한 힘의 크기를 준 거야. F는 1뉴턴, 그 다음에 F는 2뉴턴, F는 3뉴턴으로 힘을 주고 내가 시간별로 속도를 쭉 측정을 해봤더니 점점 갈수록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빨라지고 있는 거지. 보여요? 그래서 1, 2, 3뉴턴으로 줬더니 속도가 초반에는 얼마였어? 0.2, 그 다음에 0.4, 0.6. 그래서 힘을 주니까 몇 배, 몇 배, 몇 배로 된 게 보여? 두 배, 세 배. 얘도 두 배,
3배 된 거 보이니? 굳이 표시해볼까? 힘이 2배, 힘이 3배. 그랬더니 속도도 얼마가 됐어? 2배, 3배. 보이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힘하고 속도에 관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뭐가 일정한 거야? 질량이 0.5kg인 수래. 아, 질량을 0.5kg으로 고정을 시켜놨구나. 보이니? 그래서 얘를 1N부터 3N까지 변화시키면서 술의 속도를 초당, 0.1초당으로 해서 측정을 해본 거고. 자, 두 번째는 뭘 바꾼 거냐? 질량하고 시간에 관한 표인데, 질량이 0.5, 질량이 1.0, 질량이 1.5 kg이야. 아, 질량이 2배, 3배로 커지는데, 이때 속도 변화량을 본 거야. 보이죠? 그죠? 그랬더니 0.1초 간격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질량이 2배, 그 다음에 질량이 3배가 되니까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됐어? 내가 여기서 0.6m/s가 됐다가 0.3, 0.2. 얼마? 2분의 1, 3분의 1로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야. 질량에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밑에 볼게요. 자, 질량이 일정한 경우. 여기서는 질량 0.5kg으로 뒀죠? 얘는 질량을 변화시키고 힘을 일정하게 만든 거예요. 음, 요거는 F가 3N으로 고정을 시킨 거죠. 그래서 V하고 T의 관계를 본 건데 F 값을 얼마로 바꿨다고요? 1대 2대 3으로 바꿨더니 그지? 내가 딱 떨어지는 부분으로 잡을게.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여기를 T로 일정하게 잡으면 속도 변화량이 어떻게 돼? 여기가 V, 2V, 3V로 가속도가 1대 2대 3이 나온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번에는 질량이 일정한 게 아니라 힘이 일정할 때 어디로 잡을까? 여기가 편하겠다. 시간이 t죠? 그러면 여기가 속도가 v라고 했을 때 질량이 m이죠? 그죠? 굳이 찾으면 m, 2m, 3m 아니야? 요렇게 되지? 그래서 v, 그 다음에 질량이 2배니까 얼마? 속도가 2분의 1 v, 얘는 얼마? 3분의 1 v. 요렇게 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보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가속도 크기는 m분의 f다. 그래서 F값이 커지면 가속도 크기가 커지고 질량이 작을 때 가속도 값이 커진다. 이게 다다. 자, 그러면 가속도 법칙. 지금까지 배운 거를 식으로 쓴 겁니다. 비례관계랑 반비례관계 알아냈죠?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에 알짜임 F가 작용을 하면 힘의 크기에는 비례하는 가속도, 질량이 m인 물체에는 m이 커지면 반비례하는 그래프까지 다 확인을 해서 식은 외우실 텐데 여기서 힘의 정의식으로 바꾸면 A는 m분의 F니까 F는 뭐다? MA. 우리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본다면 중력 계산한다고 앞에서 계속 얼마 계산했어? mg요. 기억나요? 그죠? 그래서 가속도 대신에, 중력 가속도 대신에 그냥 가속도 집어넣은 거예요. A로. 됐죠? 그래서 단위는 다 아는 내용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신나게 배웠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지?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 자, 운동방정식 적용하는 거 오늘 많이 풀 거고요. 뒤에서 문제가 계속 이런 문제만 나오니까 좀 볼게요. 자, 상황을 파악해서 물체 작용하는 힘을 모두 찾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고려해야 될 힘이 있고,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볼게요. 질량이 2kg 물체가 있죠? 이 2kg 물체는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는데, 여러분, 중력의 정의를 보자면, 중력은요, 누가 누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라, 여기서 지구가 A고, 물체가 B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한다면 반작용은 뭐예요? 여기가 지구가 있다고 할게요. 반작용은 A하고 B를
바꾸는 거예요. 주어 목적어를. 이 힘의 이름은 없는데 이 힘은 뭐냐? 물체가 누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물체가 누구야? B고 지구가 누구야? A.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반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은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예요, 여러분. 여기가 작용점, 여기가 작용점. 작용점을 굳이 색깔로 표시를 하자면 여기가 작용점이거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가 작용점이거든. 작용점이 상대방한테 있기 때문에 합성이 불가해요. 합성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동시에 작용은 해. 동시에 작용은 한다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어떤 거야? 반대인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물체가 지구를 아무리 잡아당겨도 지구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m인 지구와 그지? 라지 m. 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가 있어. 그럼 얘네 둘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니까? 같은 선상에서 작용을 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반대인 상황인 거야. 이거 조금 위로 올릴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양쪽에 잡아당기는 힘, 요 F는 크기가 같아. 다만 방향이 달라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플러스며 왼쪽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라, 절대값 크기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됐죠? 그러면, 이때 지구가 물체한테 잡아당기는 힘도 F,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서로 작용 반작용으로 같다고 하는데, 지구 같은 경우는 끌어당겨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지 M의 가속도 A. 그 다음에 물체 같은 경우는 스몰 m의 가속도, 중력 가속도 G.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긴 하지만 내가 크기 값은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고 방금 얘기했지. 그럼 질량이 압도적으로 누가 더 커? 지구 질량이 더 큰 거야. 그럼 가속도가 누가 압도적으로 커야 돼? 물체가 더 큰 거지. 가속도라는 게 뭐였어? 초당 속도 변화량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체랑 지구 주변에 물체가 있으면 물체가 딸려오지, 지구가 딸려가니 안 딸려가니? 안 딸려가. 지구 질량이 너무 어때서 거야? 커서 안 딸려가고, 가벼운, 누가 딸려가는 거야? 물체가 딸려가는 거야. 이게 그 이유야, 여러분. 이해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은 요 힘은 있지? 있기는 해. 작용 반작용으로.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는 고려는 안 할 거야. 고려 안 할 거야. 얘 신경 안 쓸 거란 뜻이야. 얘는 고려 안 할 거야. 그래서 물체만 신경 쓸 거야. 그리고 물체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하냐면 물체가 중력이 있어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누구를 눌러? 바닥을 눌러. 얼마로 눌러? 똑같이 중력만큼. 중력이 몇 뉴턴으로 측정됐는데 20뉴턴이잖아. 그 20뉴턴으로 그대로 누가 누구를 누르는 힘이 생겨? 요거는 밑으로 좀 내려줄게. 안 보여. 지구가 있어서 여기다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려를 안 한다고 그랬고, 자, 여기 있는 20뉴턴. 이 20뉴턴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힘이다? 생기는 힘이다. 라고 했어. 그치? 같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요 20뉴턴은 뭐라고 쓸 거냐? 누가 누구를?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야. 그러면 여기서 물체가 뭐였더라? B였네. 바닥은 없었던 애니까 C라고 적자. 그래서 B가 C를 누르는 힘을 작용이라고 할게. 20뉴턴으로 눌렀지. 맞아? 그러면 바닥도 누구를 들어 올려? 물체를 들어 올려.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게 바로 뭐냐? 수직항력이야. 얘는 바닥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그걸 떠받치는이라고 표현을 할게.
떠받치는 힘. 그래서 수직, 90도로 들어 올린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바닥은 뭐? C. 바닥은 C. 그 다음에 물체는 뭐? B. 그래서 B, C가 바뀌었지, C, B로. 이걸 뭐라 그래? 반작용이라고 그래. 안 물어봐도 얘 몇 뉴턴이어야 돼? 20뉴턴으로 같아.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물체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힘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위쪽으로는 바닥이 들어 올리고 아래쪽으로는 지구가 잡아당기고 가운데 누가 있는 거야? 물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작용점이 다 한 물체에 있으니까 합성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모두 합하면 얼마가 된다? 이 힘만 0입니다. 이 두 가지 힘을 합하면. 왜? 힘의 방향은 반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동일 직선상에 작용하고 힘의 크기가 같으니까 알짜 힘이 0인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 내가 20뉴턴의 힘을 줘. 그럼 이 힘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20뉴턴은 가한 힘이 됩니다. 이렇게 힘을 줬는데 반대 방향 마찰력이 있는 조건이래, 없는 조건이래? 없는 조건이래. 이게 무슨 힘인데? 마찰력. 마찰력이 없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질량이 2kg 물체한테 20뉴턴을 준 거야. 수직 항력하고 중력이 존재하긴 하지만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90도로 위아래로 다 상쇄가 되는 힘이라서 얘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가한 힘이 20뉴턴이니까 이때 이 물체가 받는 가속도를 계산을 하자면 n분의 f지, 그지? 위에 써 있어. 그때 한번 계산해 주는 거야. 질량이 2kg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힘을 20뉴턴을 그대로 줬지, 그지? 20뉴턴을 그대로 줬기 때문에 가속도가 얼마다? 얼마다? 10m per 세크 제곱.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물체가 똑같이 2kg 물체인데 20뉴턴을 줬어. 그런데 얘는 마찰력이 존재한대. 5뉴턴으로.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 질량 2kg에 알짜 힘이 얼마야? 15뉴턴이 되지. 왜? 오른쪽으로 20, 왼쪽으로 5니까. 그럼 이때 가속도가 얼마야? 7.5m per 세크 제곱이 돼. 그러니까 이 F는 지금 그지? 20뉴턴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무슨 힘이야? 가한 힘이지. 맞아? 그리고 이 스몰 f는 뭐야? 마찰력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15뉴턴은 무슨 힘이니? 이거 15뉴턴은 알짜 힘이야, 얘들아. 알짜 힘과 가한 힘이 항상 같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봐봐. 얘는 가한 힘이 그냥 알짜 힘이었지. 얼마? 그대로 20뉴턴 그대로 썼잖아. 알짜 힘이잖아. 그런데 얘는 가한 힘이 알짜 힘이 아니야. 뭐가 있어서? 마찰력이 있어서. 너네 대부분 문제 풀 때 마찰력이 없을 거야. 근데 실제로는 수능 문제에는 마찰력이 많이 나왔었고, 여러분들이 이 파트로 수능을 보진 않지만 학교에서는 마찰력을 줄 수 있으니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다. 됐나요?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 세네 개를 같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작용 반작용을 몰라서 못 푸는 게 너무 많아서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 막 여러 개 써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나 그냥 바로 풀 거예요. 자, 예제 1번. 요거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예제 2번. 요거 풀 거고요. 보이죠? 그 다음에 예제 3번. 요거 이렇게 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풀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30페이지 봅시다. 자, 질량이 3kg하고 2kg 물체를 두 개를 어떻게 해서 붙여놓고 오른쪽으로 줬습니다. 힘을. F가 10뉴턴을 준 거예요, 여러분. 보이죠, 그죠? F가 10뉴턴을 오른쪽으로 줬는데 이 힘은 무슨 힘이다? 가한 힘입니다. 가한 힘이면서 동시에 무슨 힘이다? 알짜 힘입니다. 왜 알짜 힘인 거를 알고 있냐면요. 마찰력이 없을 거거든요. 마찰이 없는 이라고 줬어요. 마찰력이 0이에요. 마찰력은 스몰 f로 대부분 적어요. 그래서 얘는 가한 힘이면서 동시에 뭐가 될 수 있다? 알짜 힘이 됩니다. 물체가 온전히 받는 힘이라는 거예요. 손실 없이. 이해됐죠? 그러면 내가 세 가지를 볼 건데 A, B의 가속도 크기 구하라 그랬죠? A의 가속도 크기, B의 가속도 크기, 토탈 가속도 결국은 어떻다?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왜 같으냐면 얘네 둘이
뭉쳐서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속도가 같아요. 그럼 가속도 어떻게 계산하느냐? 너무 쉬워요. n분의 f 쓰시면 돼요. 그럼 질량이 두 개가 다 움직이죠? 전체 얼마? 5kg. 그 다음에 알짜임 얼마 줬어요? 10N. 그럼 얼마? 2m per sec 제곱이 얘네들의 뭐예요? 가속도예요. 그리고 나서 A에 작용하는 알짜임 FA 계산하면 되거든요. A의 질량에다가 전체 가속도 곱하면 돼요. 왜? A하고 B의 가속도는 어차피 전체 가속도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럼 질량이 3kg. 그 다음에 가속도가 2. 그럼 얼마? 6뉴턴이라고 써야지. 힘이니까. 6뉴턴이 되겠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날짜임은 B의 질량에다가 전체 가속도 계산하면 되니까 2kg에 2m per sec 제곱으로 4뉴턴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이죠? 뭐가요? 얘가 질량비가 3대 2인데 알짜 힘이 10이었을 때 그 10뉴턴을 무슨 비로 나눠 갖고 있어요? 질량비로 나눠 갖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내가 질량비로 물체가 힘을 나눠 갖고 있구나, 알짜 힘을 나눠 갖고 있구나 해서 그냥 10N 나왔으면 아, 알짜 힘이 3대 2구나. 여기서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더 우리가 궁금한 게 생기는데 뭐가 있느냐? A하고 B에 접촉하는 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단 말이야. 작용 반작용으로. 그래서 그 힘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작용, 반작용. 이 왼쪽에 있는 힘은 B가 A를 미는 힘이라면 얘는 누가 누구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인 거지. 그래서 이 힘의 크기가 서로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지, 작용 반작용이니까. 근데 아까 A가 받는 알짜 힘은 얼마라고 그랬어? 6뉴턴이고 B가 받는 알짜 힘은 얼마? 4뉴턴이라고 그랬지? 그럼 B가 온전히 힘을 받는데 B가 지금 받는 힘은 초록색인 이 A가 B를 미는 힘 빼놓고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B가 받는 요 초록색 힘이 얼마가 되느냐? 4뉴턴이 됩니다.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이 4뉴턴이면 B가 A를 미는 힘도 얼마가 돼요? 4뉴턴. 그래서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크기가 서로 어떤 힘인 거야? 같은 힘인 거야. 그럼 봐라. 여기도 4뉴턴, 여기도 4뉴턴인데 합성해보자. 오른쪽에 B는 4뉴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짜 힘이 4뉴턴. 맞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해놓은 부분은 오른쪽으로 10뉴턴 있고 왼쪽으로 4뉴턴 있어. 두 개의 방향이 어떠니? 다르지? 얘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야. 그럼 얘 어느 방향으로 작용을 해? 오른쪽으로 6뉴턴. 요게 합성하면 6뉴턴이라는 거니.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몇 뉴턴이다? 요게 요 면에 작용하는 힘이 6뉴턴이다. 아, 4뉴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요거를 똑같이 해놓고 이번에 방향을 바꾸잖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값이 바뀌어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쓸 장소가 없어서 여기 위에다가 다시 그릴게요. 자, 같은 내용인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물체를 3kg, 그 다음에 2kg 동시에 놓고요. A하고 B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0뉴턴으로 가한 거예요. 똑같이. 마찰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사이에 작용하는 작용, 반작용, 아까랑 같다, 다르다? 여러분, 다릅니다. 심지어 이 밑에 있는 세 개 값 다 같아요. 토탈 가속도 2m per sec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받는 날짜인 6뉴턴, B가 받는 날짜 힘도 4뉴턴으로 동일한데 작용 반작용이 달라요. 왜 그런지를 좀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A는요, 지금 현재 B가 A를 미는 힘 6뉴턴을 제외하고는 힘이 없어요. 그럼 아까 A가 받는 알짜 힘이 6뉴턴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B가 A를 미는 힘은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요? 6뉴턴이 나와야 돼요. 그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가 B를 미는 힘도 얼마예요? 6뉴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6뉴턴이 되겠고, 그거를 통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0,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6. 그럼 합치면 얼마 나와요? FP가? 왼쪽으로 4뉴턴이 나오니까 아까 계산한 밑에 있는 값하고 어떤 값이 나와요? 다 똑같이 나오는데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떤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인지를 못하겠다면 여러분이 이거를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A예요.
근데 뒤에서 막 10N으로 사람이 미는데 나보다 가벼운 애가 앞에 있어요. 그럼 걔가 나를 4N으로밖에 못 밀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빈데 뒤에서 똑같이 10N으로 미는데 내 앞에 나보다 무거운 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무거운 애가 훨씬 더 어떻게 되는 힘으로? 큰 힘으로 나를 누르겠죠. 그래서 이 접촉면에서 받는 힘은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매번 어떻게 되는 거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어떻다? 작용, 반작용은 계산한다 아닙니다. 찾는 거예요. 이 역학관계를 알아내면서 우리가 이런 알자 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방정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용, 반작용을 계속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밑에 있는 도르래 문제 볼게요. 자, 이 도르래 질량이 2kg하고 3kg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고정 도르래에 매달려 있는데 A라는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20N이 작용할 거고요. B라는 물체는 아래쪽으로 30N이 작용할 겁니다. 둘 다 물체 무게가 있는 거죠. 그런데 B가 A보다 무겁기 때문에 A는 어디로 힘을 받을 거예요? 결국에는 위로 힘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결국에는 어디로 힘을 받을 거냐? 아래로 힘을 받을 거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하나 봅시다. 자, 내가 똑같이 고정도르래를 해놓고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매달아 놓을 건데요. 얘네들이 둘 다 질량이 같대요. 2kg이래, 여러분들. A하고 B가. 그럼 여기서 질문 좀 할까, 얘들아? A하고 B가 둘 다 2kg이면 이 도르래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대부분의 애들은 당연히 안 움직여요. 이렇게 말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얘 아래쪽으로 중력 얼마 작용해요? 20N. 얘도 아래쪽으로 얼마? 20N의 중력이 작용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알자 힘이 얼마예요? 0이에요, 여러분. 우리 했잖아요. 그죠? 양쪽을 잡아당기는 힘이 같으니까, 알자 힘이 얼마라고요? 0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알자 힘이 0이면 두 가지 상황 아니에요? 정지한 물체는 그대로 정지 상태로 어떻게 하고요? 유지하고요. 부위내는 부위 상태로 어떻게 한다고요? 유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무슨 뜻이냐? 내가 이거를 딱 놓고 움직이게 초반에 만들었으면 V라는 속도를 유지해서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놔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었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요거를 문제를 풀게 되면요. 정말 정말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어떻게 조건을 줬었어요. 이해됐을까요? 하지만 얘는 가만히 놔도 움직입니다. 왜? B라는 쪽으로 오른쪽으로 30N, 왼쪽으로 20N이면 알자 힘이 얼마예요? 그 더하는 거 아니에요, 50. 알자 힘은 얼마? 여기서 알자 힘은 10N이에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래서 세 가지를 물어보면 AB 무게는 몇 뉴턴이냐? 20N, 30N 썼고 그 다음에 AB에 대한 운동 방정식 세우라고 하는데 우선은 제일 먼저 쓰는 게 뭐냐? 아까랑 똑같아. 전체 가속도 계산합니다. M분의 F라고 그랬죠? 질량이 얼마? 5kg이죠. 그 다음에 알자임이에요. 이 F는 10N 들어가야 되죠. 그럼 가속도가 얼마? 2m/s 제곱입니다. 됐죠? 그렇게 놓고 A가 받는 알자힘과 B가 받는 알자힘을 MA로 계산하면 너무 쉬워요. 질량이 2, 가속도가 2, 그러면 4N. 그 다음에 질량이 3, 가속도가 2, 3이 6N. 결국에는 A하고 B가 질량비로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질량비로 알짜 힘인 10N을 어떻게 했다? 나눠 가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실을 통해서 전달되는 힘 배웠습니다. 이거 뭐라고 배웠죠? 장력이라고 그래서 작용 반작용으로 이 파란색의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왼쪽에 있는 애는요, 위로 올라갈 거예요, A가. 그러면 장력하고 중력만 이 물체 A에 작용하는데 여러분 장력이 큰 거야, 중력이 큰 거야, 여러분? 당연히 장력이 커야죠. 커야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 F 값을 4N이라고 계산을 했지만 이 4N은 결국에는 뭐냐면 장력 T에서 중력을 얼마 한 거야? 20N을 뺀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장력 나오겠죠. 그죠? 얼마 나와요? 24N 나와야죠. 24N. 됐어요? 그럼 작용 반작용이니까 C를 통해서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24N이면 A가 B를 잡아당기는 이 오른쪽 T도 얼마예요? 24N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FB가 몇 뉴턴 나왔어요? 계산할 때 MA로? 6N 나왔죠. 그죠? 그래서 MA로 계산하면 6N이 나왔는데 이 6N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 중력하고 장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B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중력이 더 커요. 그럼 30N에서 뭘 뺀 거예요? 장력 T를 뺀 거예요. 그러면 장력이 여기가 24N이 되면 우리가 운동방정식에서 FB가 6N인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작용 반작용인 얼마를 구한 거다? 24N을 계산한 겁니다. 그죠? 실을 통해 전달되는 힘이죠. 이해됐어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기억하시고. 자, 넘겨서 두 물체가 도르래하고 실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예제 3번 맞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Q1하고 Q2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있는 계산 문제 쭉 푸시면 되는데 내가 요거는 수업하면서도 다 진행하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질량이 4kg하고 1kg 물체 두 가지를 가는 지금 1kg 물체를 도르래 아래로 매달아 놨고 나 같은 경우는 4kg 물체를 아래로 매달아 놨어요. 여러분 무조건 제일 먼저 전체 가속도 먼저 구하는 게 1순위입니다. 첫 번째 가속도는 뭐냐? 전체 가속도. 얘도 첫 번째 가속도는 전체 가속도.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얘가 B가 1kg이고 A가 4kg이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A가 4고 B가 1인데 4kg이 1보다 훨씬 더 무거우니까 선생님 얘는 고정이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 바닥과의 마찰력이 0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살짝만 밀어도 A는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데 B가 아래쪽으로 지구 때문에 얼마의 힘을 계속 받고 있어. 10N이라는 중력을 받고 있어. 그래서 알짜 힘이 존재해요. 질량이 얼마? 이거 M분의 F인데 질량이 얼마? 두 개가 같이 움직이지? 5kg에 알짜 힘인 중력 10N이 작용을 해서 가속도가 얼마다? 2m/s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2m/s 제곱. 됐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A가 받는 알짜 힘과 B가 받는 알짜 힘은 MA로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돼요. 질량이 4에 가속도 2. 8N이죠? 질량이 1에 가속도 2. 그럼 몇 뉴턴? 2N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내가 10N이라고 하는 알짜임을 질량 B로 또 나눠 가졌잖아요. 똑같죠? 근데 뭐는 지금 구해야 된다? 장력 구해야 됩니다. 이거 장력 어떻게 구하느냐? 실을 통해서 전달되는 힘, 요게 초록색이 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용수철 저울이 있으면 이 용수철 저울의 탄성력은 얼마로 측정이 되느냐? 딱 장력만큼. 장력은 더하거나 빼지 않고 실을 통해서 왔다 갔다 전달되는 이 힘만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써볼게요. 자, 이 운동 방정식 T를 쓰기 위해서 식을 세울 건데 어떻게 세우는지 볼게요. 얘네들 T를 보면 여러분들 그림 보는 바와 같이 A는 장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힘이 없어요. 위아래 이 힘은 상쇄될 거라 없어질 거거든요. 얘기했었죠? 그래서 A가 받는 중력과 수직항력. 이거 수직항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 밑으로는 MG예요. 이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상쇄될 거라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A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장력밖에 없다. 아, 이거 장력이 얼마다? 8N이구나. 작용 반작용으로 8N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오른쪽 맞나 봐봐. 내가 B가 받는 알짜임 얼마라고 그랬어? 2N인데 아래쪽 중력이 뒤에 있는 장력보다 크지? 그래서 10N에서 장력 뺀 게 얼마가 나와야 돼? 2N. 그러면 지금 얘가 8N인 게 맞아 틀려? 맞겠지? 됐어? 요렇게 계산하는 거야. 운동 방정식 세우는 게 처음인 친구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계속 반복하셔서 헷갈리지 않게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건 숫자만 바꾼 거예요. 이번에는 n분의 f인데 질량은 5kg으로 같지만 내가 중력이 A가 4kg이라서 40N이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럼 40N이 작용하니까 얼마예요? 8m/s 제곱. 가속도가 커졌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A가 받는 알짜 힘 얼마예요? 8에다 4. 48에 32N이 알짜 힘. B가 받는 알짜 힘. 질량하고 가속도 곱하면 되죠? 18. 8N이다. 그러면 또 똑같아요. 왜요? 알짜 힘이 40인데 질량 B로 나눠 가졌잖아요. 가속도는 똑같이. 그러면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뭘 계산해 보자. 가속도 계산해 보자. 아, 저기 장력 계산해 보자. 이 장력이 얼마일 거냐?
아까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번에는 뭐 얻어 걸려서 똑같은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우선 계산해 볼게요. 자, B는요, 지금 뭐밖에 없어요? 장력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장력이네요. 공교롭게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얻어 걸려서 같은 거지?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용수철 저울을 연결을 해도 장력 얼마 나와야 된다? 8뉴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A는 어떻게 운동 방정식을 쓰면 돼요? 장력이 더 크죠? 장력이래. 중력이 더 크죠? 그래서 40뉴턴에서 뭘? 장력을 뺀 게 30이다. 그러면 장력이 얼마가 돼? 8뉴턴이 되는 게 맞죠? 8뉴턴이 되면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응,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다 내용 정리하시고요. 뒤에 문제 다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Q1, Q2 밑에 푸세요. 됐죠?